화상으로 전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와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월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이제 AI 모멘텀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들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과 별도로,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AI 반도체, 거기에 더 나아가서 AI에 대한 어떤 산업 사이클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라는 부분들까지도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팔란티어 같은 경우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업 팔란티어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AI 모멘텀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팔란티어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긍정적이었죠. 여기에 또 이제 오늘은 캐터필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AI 모멘텀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가 현재 시장에 관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AI는 이제 우리가 거품론을 잠재우면서 돈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계속해서 캐페스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분야다라는 점에 있어서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이 현재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밤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다 5% 넘게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반도체주의 주가 리바운드 확장세가 두드러진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시장에 있어서 그 AI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시각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막대하게 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서는 거품론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죠. 뒤에 가서 잠깐 언급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중동 문제가 현재 지금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축으로 놓고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AI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AI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끌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전히 꺾이지 않는 다양한 기업들의 이익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잇따라 발표된 기업들의 AI 기업들에 대한 이익이 견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초반에 나타났던 우리가 이제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보다는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그렇게 주목을 끌지 않았었던 다양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이익이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모멘텀이 확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각 증권사들 미국 측에서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 그다음에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도 여기에 또 부가적인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언론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난달에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이 극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헤지펀드와 관련돼 있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 요소였었는데 그 펀드가 청산됨으로써 더 이상의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수급적인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한 요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월가 금융들이 SK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게시하고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최소 6개 금융회사가 SK 하이닉스 ADR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게시하면서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관련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각 증권사들이 소위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한 그 분석을 개시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리포트를 발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SK하이닉스 ADR을 살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 과정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했었던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했다라는 거, 분석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근거를 통해서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최소한 2028년까지 지금 2026년이죠. 쇼티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분석의 요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현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향했다라고 상향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재의 ADR 주가가 우리 한국의 본주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을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밸류 모멘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훈풍을 좀 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DR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장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또 우리가 SK하이닉스 국내외 투자자들이 또 기대하는 게 있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점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 해협의 선박 통항 정상화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안전한 입출항 항로 설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잠정 합의문 초안도 관련 당사국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변동이 많다 보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전쟁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한 가지 의문점은 왜 베센트 장관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장관도 아니고 재무장관이 얘기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합의문,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 문제가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 문제 바로미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동 문제가 자꾸 진화하고 있죠. 처음에는 갑자기 이제 미국의 공격,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 그러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이런 부분들까지 또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동 문제가 좀 사그러든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일단은 유가가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급락하고 있고, 유가 급락하면 9월달 미국의 FOMC가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현재 지금 뉴욕 증시에 있어서 AI 모멘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기업들의 차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부담까지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중동 문제, 전쟁 문제는 이제 중동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유가와 연관이 있고 유가는 또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고 또 금리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요소인데요. 일단 중동 문제가 조금 해결 국면, 드디어 이제 끝나줘야 끝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해결 국면으로 간다라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는 금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이와 같은 전망의 근거로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그 웨이퍼 생산을 좀 늘리겠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대통령 주재로 또 이제 그 호남의 광주에 이제 짓는 것의 속도를 또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확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지위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연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은 2031년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최태원 회장께서는 2030년까지 쇼티지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2028년까지 우리가 그 아무래도 공급 부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찌됐든 최소한 2030년 뭐 중간적인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쇼티지가 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창신 메모리라든지 중국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2030년까지가 이제 단기인지 중기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위가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 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뉴욕에서 반도체 주가 올라가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습니다만 국내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뉴욕 증시에서 오히려 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것들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죠.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그리고 긍정적인 비유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모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팔란티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팔란티어가 지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사스포칼립스 공포를 털어냈습니다. 데이터 통제권을 AI 모델 기업이 아니라 각 기업이 확보해야 한다며 펼친 AI 주권론이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팔란티어가 자각한 AI 의사결정, 소프트웨어 산업을 더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팔란티어의 모토가 그거죠. 우리는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중계만 한다라는 것이 팔란티어의 어떤 영업 방침이었는데 어찌됐든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과연 돈을 벌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강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메타의 실적에서도 흔들렸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과연 돈을 벌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켰어요. 매우 중요한 저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기업을 투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뭐 투자와 관련된 노이즈 그 걱정을 제거하고 난다라면 AI 모멘텀과 관련된 대부분 기업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것들은 AI 산업의 흐름이 우리가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거품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과잉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팔란티어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잠재우는 요소가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국내외 시장에 있어서 8월 들어서 새롭게 AI에 관련된 특히 이제 반도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더욱더 견조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월가를 달군 이슈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중심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우리가 7월 달에 변동성이 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8월부터는 다소 다시 우리가 이제 매그니티 7이라든지 반도체 기업 또 더군다나 또 스페이스X도 긍정적인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딛고 새롭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